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 김진수 교수고요. 제가 오늘 주제를 이제 비대면 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스타트업 동향과 과제, 이런 주제를 발표를 할 텐데요. 자,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데, 오늘 또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또 엔젤 투자협회에서 좋은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부득이 저희 또 저를 비롯해서 또 패널 분들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참석하신 우리 온라인 랜선에 참석하신 우리 여러 전문가분들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이제 한 25분 정도 주제 발표를 할 텐데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코로나19와 뉴노멀 2.0 시대의 도래, 그다음에 이제 국내의 창업기업 동향은 과연 어떤지, 그래서 동향을 좀 살펴보고요. 향후 우리가 이제 비대면 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좀 과제를 우리가 추진해야 될 건지, 그런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첫 번째 이제 코로나19와 뉴노멀 2.0 시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2008년에 이미 이제 세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이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높은 실업률이 이제 고착화되는 이런 뉴 노멀 시대에 좀 이미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성장에 따른 그 경제 발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저희가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실 이제 전 세계가 혁신형 창업 활성에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사실 이제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그야말로 이제 팬데믹 현상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세계는 극변하는 경영 환경,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 이런 환경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전을 지향한다든지, 과연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 생존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에 많은 이제 관심을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라든지 뭐 비대면 이와 같은 분야가 많이 이제 좀 증대되고 있으면서 개인주의 성향, 이걸 타개하기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를 이제 확대되면서 신규 수요일이 활용되는 이런 이제 뉴노멀 2.0 시대를 좀 저희가 맞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코로나19 이후 사회는 오프라인 중심에서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개인화해서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초개인화되는, 사람과 사람을 이제 만나기를 주저하는, 그러면서 이 비대면 현상을 이제 타개할 수 있는 다양한 신기술이 활용되고 적용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저희가 전환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계에서 이제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탈세계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국제적인 분업이 가능했죠. 하지만 이제 국가 재난 상태가 이루어지고 도래가 되고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효율성보다는 이제 안전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이제 밸류 체인보다는 이제 자국의 밸류 체인에 이제 더 중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해외 생산보다는 이제 국산화. 그래서 안정지향적인 또 공급의 안정성, 국산화. 이와 같은 탈세계화 현상이 좀 가속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뉴노멀 2.0 시대를 맞이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외 기업들은 과연 이제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나를 한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코로나19에 따라서 중소기업 피해 정도는 상당히 지금 많은 기업들한테, 여기 보시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들의 어떤 통계 자료지만은 전체의 약 86.5%가 영향을 받고 있고, 영향 정도도 굉장히 이제 높다 하는 것이 한 60%에 이르는 등 뉴노멀 2.0 시대에 따라서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지금 받고 있다,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제
통계 자료도 좀 나와 있고요. 주요 원인은 이제 당연히 이제 내수 감소죠. 내수 감소, 수출 감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어려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해외 부분은 어떠냐? 해외 역시 요건 이제 스타트업 게놈 이제에서 매년 전 세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그 세계적인 기업이죠. 기관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전 세계의 스타트업 기업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이 이제 매출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고요. 한 22%, 그죠? 1 to 20%.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100% 매출 감소를 한 그런 호소하는 기업들도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매출 감소에 의한 경영 악화에 직면해 있고 일부 이제 반사이익을 그런 거두는 기업 업종들이 있죠. 예를 든다면 저 헬스케어라든지 온라인 전자상거래, 또 식품, 또 택배, 물류운송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이제 비대면 현상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호황을 누리는 그런 상태인데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런 업종들은 전체의 한 26%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한 70%의 대부분의 업종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비단 뭐 어떤 전통적인 그 비대면 업종의 이런 소상공인 뭐 이런 업종만 국한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게이밍, 소셜 미디어 앤 메시징, 뭐 AI 앤 빅데이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하이텍 기업이고 비대면 분야에 상당히 이제 강점이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하는 그런 업종조차도 상당히 이제 이 매출 부분에서 감소를 그런 매출 감소에 대한 어려움을 상당히 좀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전 업종이 대부분의 업종이 이제 경영상의 직면에 있고요. 프랑스 이제 스테이션 F에서 프랑스, 미국, 영국, 미국, 그다음에 이제 독일, 이스라엘 5개국의 1000개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이제 코비드 현상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래서 5월 달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 5.7% 기업이 6개월 안에 폐업에 직면할 거다. 이런 이제 어려움을 좀 고수하고 있고, 특히 이제 투자 규모가 작은 초기 기업들이죠. 프리시드 단계 기업들이 훨씬 더 경영 상태가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별로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역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폐업에 직면해 있다 할 정도로 경영상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기업들이 그럼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이건 이제 호주 기업들 대상의 자료인데요. 순서를 보면 이제 역시 아무래도 이제 운영 자금, 그렇죠? 매출 감소에 따른 운영 자금의 부족, 그다음에 투자 유치의 어려움,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어떤 상실, 또 비용 절감, 또 뭐 팀원들의 어떤 건강, 뭐 재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건강이라든지 또 인력에 대한 부분들, 물류, 그다음에 재택 관리, 근무 관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등등의 애로 사항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아마 꼭 비단 제 생각은 호주 기업만 스타트업 기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국내 기업을, 스타트업 기업을 잠깐 살펴보면 역시 이제 국내 스타트업 역시 매출 감소. 여기 보시면 이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80개 회사를 대상으로 3월 달에 조사한 자료인데 41.5%가 이제 매출 감소, 투자 차질, 그다음에 해외 사업, 난항 등등. 그래서 역시 이제 국내의 스타트업 기업들도 매출 감소했다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상당히 이제 호소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내의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영상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창업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전반적인 예상인데
최근에 이제 그 중기부에서 스타트업 기업 492개사 대상으로 이제 4월 달에 설문조사한 결과가 아주 좀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반전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응답 기업의 42.4%가 코로나 이후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제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신규 사업 아이템 발굴이 이제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 연계 서비스 산업이 확대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신규 산업 분야의 정보 지원 확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 글로벌 진출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위기지만,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스타트업의 어떤 기업가 정신이라 할까요?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상당히 강하게 발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기가 곧 기회다 하는 그런 이제 환경, 마인드와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어렵지만 좀 우리가 잘 이렇게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추진을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실제로 이제 그 중기부에 그럼 이것이 하나의 하나의 예측이냐? 그렇지는 않고 실제 이제 이 통계를 보면은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중기부에서 최근에 3분기 창업 통계 보고서를 봤더니 2분기에 비해서 3분기에 11.4% 오히려 이제 창업률이 더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야를 보면은 역시 이제 기술 창업, 특히 이제 도소매 온라인 쇼핑이 증가되면서 도소매 온라인 쇼핑에 의한 이 분야가 업종이 약 26.8% 상당히 많이 이제 이 분야에 좀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업종별로도 세분화해서 보면은 역시 이제 비대면 그 현상이 벌어지면서 비대면 분야에 관련된 그런 창업,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공급,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이제 정보통신 산업이 25% 증가해서 비대면 분야의 어떤 기술 기반의 어떤 창업 활동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하는 것을 통계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위기는 기회다. 굉장히 기업들이 기민하게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연령별로 보면은 청년층과 60세 이상의 창업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 IT라든지 이런 트렌드에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대면 분야에 또 발빠르게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제 통계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투자 측면에서는 어떠냐? 이 비대면 스타트업 투자가 사실은 보면은 전체적인 투자 규모는 2019년 대비 2020년 상반기에 보면은 약 한 3,500억 정도가 감소했어요. 감소했는데 반면에 비대면 분야 투자 비중은 41.2%에서 46.6%, 그래서 어떻게 보면 5.4%더 증가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투자 규모는 줄었지만 오히려 비대면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는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많은 그 비대면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이제 기업들이 이제 창업을 하고 또 관련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좀 긍정적인 그런 어떤 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 5 투자 분야도 보면은 유통 커머스,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등등의 모빌리티, 게임 등등의 비대면 분야에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굉장히 경영상의 환경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위기는 곧 기회다 하는 측면에서 또 비대면 분야에 많은 또 창업이 또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투자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해서
비대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잘하고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한다면 이 분야에서 저희가 새로운 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료에 의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추세에서 중기부에서 보면은 이제 최근에 11월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비대면 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K 비대면 글로벌 혁신 벤처 100 프로젝트라는 것을 수립해 가지고 2025년까지 비대면 스타트업 1000개 기업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이 중에는 이제 세계적인 기업 수준의 100개, 예비 유니콘 기업의 700개 등을 목표로 제시를 해서 이게 이제 크게 분야가 비대면 벤처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를 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 하는 이런 이제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수요 창출,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화 촉진해서 비대면 분야의 창업 기업들이 어제 글로벌 진출을 상당히 지원하는 이런 분야.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대면 창업 벤처 기업의 생태계를 이제 기반 구축하는 이 세 분야로 해서 대대적인 지원 방안을 지금 수립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측면에서 보면은 2020년 대비 2021년에 무려 4,597억 증가한 1조 8,115억 예산을 비대면 분야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기로 이렇게 하는 등 상당히 이제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계획이고요. 그럼 중기부만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각 부처별로 이게 교육부라든지 농식품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식약처 등등 어떻게 보면 이제 각 분야 부처별로 또 다양한 그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분야에 특화된 그런 그 스타트업 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이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지금 계획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과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비대면 분야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또 상당히 체계적인 그런 이런 사업들을 프로그램들을 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웬만한 그 정책들이 다 이렇게 발표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추가적인 과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단기 유동성 개선을 위한 자금, 투자, 판로 확장 등을 좀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정책이 이제 새로운 기업, 뉴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에 이제 상당히 좀 포커싱이 좀 맞춰져 있는데 사실 기존 기업들이 앞에서 자료에 의하면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스타트업 기업들의 어떤 유동성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그다음에 투자 활성화, 공공 조달, 시장,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직원들의 어떤 직원을 유지하는데 하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세계적인 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의 지금 좀 요구사항들입니다. 요구사항.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정부 정책에서 원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봤을 때 이와 같은 자금 지원과 투자, 그다음에 공공주도 시장의 어떤 판로 개척, 그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인건비, 이런 보조 같은, 그다음에 세제 혜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피버팅 지원인데요.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위에 그래프가 경영상의 변화인데 이 경영상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은 기업들이 많은 그 경영 트렌드 변화에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신제품도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갭이 생기죠. 갭이 생기면 그 갭을 이제 그 메꾸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지금 이제 코비드 팬데믹 현상 때문에 사실 그 경영 환경은 기존에 더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서 이 현상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기업들이 그렇게 지금 자기들 자체적인 노력도 하고 지원도 좀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떤 고객의 소비 행동 변화 분석, 굉장히 이제 비대면 현상 안전 지향성 때문에 고객의 이 소비 행동 변화가 상당히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잘 분석을 하고 현재 비즈니스 모델 역량, 그래서 갭 분석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뉴 블루오션을 찾아서 새로운 고객을 이제 타겟팅하는 그런 방향, 아니면 기존 유통 채널에서 이제 비대면 거래 선호 현상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분야를 할 수 있는 비대면 채널 강화하는 방향, 아니면 이제 잠재적 신규 고객을 개발하는,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좀 전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뭐 그걸 제가 이제 조금 그 그림으로 이미지화한 걸 보면, 뭐 기존의 컨택트보다는 이제 태풍이 몰아치고 있죠. 상당히 이제 항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과연 이 거친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느냐, 내 비즈니스 모델 제품이 과연 이 기존의 컨택트 바자를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말 어렵다면 사실 이제 컴백해서 다시 재정비해서 리스타트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새로운 블루오션을 좀 찾아보는, 아니면 이제 ICT와 융합해서 뉴 언택트 바다의 비즈니스 어떤 모델을 좀 보강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이런 현상들이 좀 어떠냐 했을 때, 프랑스 스테이션 F 조사한 기업들 보면은, 통계 자료에 보면은 약 80%가 이미 코비드 팬데믹 현상에 따라서 이런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피버팅을 하고, 뭐 체인지 오브 고투 마켓, 자기들 어떤 판매 전략 이런 부분들 수정을 하고, 뭐 런치 오브 뉴 오퍼에서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이제 런치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고 기존 모델을 이제 피버팅하는 이런 활동들을 상당히 기민하게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 국내에도 보면은 이게 트래블이라든지 뭐 나메지 프로젝트, 마이 리얼 스트립, 그다음에 마이 뮤직 테이스트 같은 기존에 이제 대면 중심의 사업을 하던 이런 기업들도 이제 비대면 중심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많이 보강을 하고 있고, 여기 중소벤처기업의 설문조사에서도 비대면 기술 및 서비스 혁신의 필요성을 보면은 거의 한 80%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 중에 17.8%,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 34.5%.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비대면 현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피버팅을 이제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통계상으로 알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 좋은데, 필요는 한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비대면 분야, 비즈니스 모델 피버팅, 신규 비즈니스 개발하고 원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전문성, 뭐 기술 부족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차원에서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뭐 비즈니스 모델 개발, 컨설팅, 필요한 자금 지원, 그다음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언택트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개발하고 홍보하고 보급하고 관련된 산업 기술 개발, 또 관련된 교육,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분야 창업 시장 진입 규제 환경 개선 중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다른 나라 경쟁, OECD 경쟁국 대비 아직도 그 규제가 상당히 좀 높죠. 그래서 누적 투자 사업 모델의 57%가 이제 글로벌 혁신 모델 중에 사업 모델 57%가 한국에서는 규제로 사업에 이제 제한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오토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니콘 스타트업스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초라한 성적을 좀 보이고 있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포지티브 방식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이제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미국이나 중국 또는 영국, 인도 같은 경우 이제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해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제 완화가 상당히 좀 잘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좀 규제 샌드박스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이 포지티브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에서 조금 더 완화는 했지만 여전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분야가 창업이 많이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도전하고 출연을 할 텐데, 관련된 환경 규제 차원에서도 좀 더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좀 돼서 빨리 마치도록 할게요. 또 하나는 이제 인재 육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보면은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IT 기술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보시면 2020년, 21년, 22년을 보면은 특히 이제 경력 있는 그런 인력들의 공급 부족이 수요 대 공급을 보면 상당한 갭이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제 이 기술 인력을 저희가 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서울대학교가 여지 컴퓨터공학과 역시 55명, 스탠퍼드 대학교 한 735명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인력의 수요, 기업들의 어떤 시장의 수요에 맞게 이제 인력 공급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서울대 또는 뭐 스카이, 카이스트 컴퓨터공학과 다 봐야 이제 스탠퍼드 컴퓨터공학과 그 정원에도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사실 우리가 비대면 분야를 아무리 많은 자금을 투자하더라도 그것을 개발하고 추진할 그런 기술 인력들이 없다면 또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비대면 스타트업 투자 플랫폼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모태 펀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보면 1조 한 8천억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정부도 중요하지만 그 민간 어떤 투자 생태계 또 민간 투자의 적극적인 투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대면 스타트업 투자 플랫폼 좀 더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최근에 이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와디즈의 이제 스타트업 찾기라든지 뭐 넥스트 유니콘 또는 이제 부산시의 센터본회 같은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 투자 플랫폼이거든요. 상당히 성과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면 투자 플랫폼들도 좀 더 활성화돼서 새롭게 도전하는 이 비대면물의 그 스타트업들한테 좀 원활한 자금이 좀 지원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자료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